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리디안 옵션이 있는 2015년식 레인지로버 자동차 오디오에 대해 분석하고 DSP 앰프 중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헬릭스 P6 얼티머트를 장착하면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인지로버 차량에는 크게 세 가지 자동차 오디오 옵션이 있는데 가장 좋은 옵션은 메리디안입니다. 2015년식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옵션은 스피커 개수만 무려 29개나 되고 앰프 채널도 24채널이나 됩니다. 중역대를 재생하는 미드레인지만 15개이고 고역대를 재생하는 트위터만 9개인데 놀라운 점은 19개 스피커가 풀 멀티로 구성되어 있고 10개 스피커만 싱글 와이어링 방식입니다. 풀 멀티 방식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앞 도어에는 3웨이 방식으로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가 풀 멀티 방식으로 장착되어 있고 뒷 도어도 앞쪽과 동일한 방식인 3웨이 풀 멀티 시스템입니다. 센터 측에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또한 풀 멀티 방식이며 쿼터 글라스에 장착되어 있는 서라운드에도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싱글 와이어링 방식입니다. 1열 조수석과 운전석 헤드룸과 2열 좌우 헤드룸에도 미드레인지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 음악을 들을 때는 이런 스피커가 필요치 않습니다. 영화를 볼 때 필요한 스피커죠.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 뒤쪽에도 각각 미드레인지 2개와 1개의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는 모두 싱글 와이어링 방식입니다. 뒷좌석에서 영화를 볼 때 작동되는 스피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자 밑에 포트 타입의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자동차 오디오는 처음 음악을 들을 때 콕 할 수 있는 소리가 들려줍니다. 우선 출력으로 따지면 순정 자동차 오디오 중 손꼽을 정도로 크며 낮은 저음이 풍부하고 중고음이 높아 답답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모드와 2D, 3D 서라운드 모드에서 완전히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을 주로 들을 때 사용하는 스테레오 모드에서는 천장에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는데 스테레오 모드로 청음해보면 위상 조정이 되지 않는 소리로 좌측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우측 소리는 매우 작게 들리며 보컬이 운전석 A필러에서 들리게 됩니다. 반면 메리디안, 돌비 모드와 같은 서라운드 모드에서는 모든 스피커가 작동되는데 소리가 위로 확연히 올라오면서 사운드 이미지가 매우 흐리기는 하지만 룸미러 측에 존재하게 됩니다. 보컬이 머리 위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죠. 문제는 스테레오 모드에서는 좌우 채널 분리도가 확실하지만 서라운드 모드에서는 채널 분리도가 너무 떨어져 모노처럼 들리는 데 있습니다. 우측에서 들려야 할 소리가 센터 측에서 들리고 좌측에서 들려야 할 소리도 센터에서 들리게 됩니다. 두 모드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80Hz가 부스트된 부밍이 심한 저음이 크고 타격감이 있는 중저음이 약합니다. 중고음이 높아서 처음에는 맑고 쨍한 소리로 들리지만 귀가 피곤해져 큰 소리로 장시간 음악을 듣기가 힘듭니다. RT상으로는 어떤지 측정해보면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자동차 오디오 옵션에서 스테레오 모드로 구동 시 RT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킥드럼과 같은 타격감이 있는 저역대인 150에서 200Hz 구간이 낮고 보컬 소리와 관련이 있는 300Hz와 700Hz의 중역대가 너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3kHz 이상의 중고역대는 비교적 큰데 처음에는 카랑카랑한 소리로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귀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음과 고음이 높고 중저역과 중역이 낮은 V 패턴을 보이고 있죠. 원인 파악을 위해 순정 앰프에서 어떤 특성으로 출력되는지 살펴보면 메리디안 앰프에서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서브우퍼로 출력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위터는 3kHz 하이패스가 되어 있고 미드레인지는 281에서 3kHz 밴드패스, 우퍼는 70에서 281Hz 밴드패스, 서브우퍼는 70Hz 로우패스가 되어 있는 풀멀티 특성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우퍼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재생 주파수가 겹쳐 있습니다. 재생 주파수가 겹칠 경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겹친 주파수 구간에서 위상이 맞으면 피크가 발생하고 위상이 틀어지면 소리가 사라져 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퍼와 미드레인지가 겹쳐 있는 부분에서는 딥이 발생했고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피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리어 측 출력 특성을 보면 프론트와 많이 다른데 트위터와 우퍼의 출력이 높고 미드레인지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리어 측 역시 중첩되어 재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옵션 차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겹쳐있는 재생 주파수 대역을 중첩되지 않게 커팅 주파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DSP 앰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차량에는 DSP 앰프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독일제 P6 얼티머트를 장착할 겁니다. P6 얼티머트는 사옴 기준 RMS 120W 6채널로 DSP 앰프 중 가장 고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DSP 앰프 중 유일하게 프로세서를 2개 탑재하고 있어 신호 처리 능력이 탁월하여
고해상도 음질을 보장하는 고급 제품입니다. 추가로 4채널 로우 레벨 아날로그 출력과 2채널 디지털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 단자는 바이패스 기능뿐만 아니라 신호를 처리하여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고작 6채널 DSP 앰프로 29개나 되는 스피커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스피커 개수가 많다고 좋은 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모노 드라이브라면 하이파이 시스템 구성을 위해 이 많은 스피커는 필요치 않습니다. 3웨이 스피커 구성을 위해 좌우 3개씩 6개와 서브우퍼 1개면 충분합니다. 사실 3웨이 시스템이면 센터 스피커도 필요치 않죠. 그래도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스피커는 구동하고 싶다면 뒷좌석 좌우 3개씩 6개 스피커만 구동하면 됩니다. 이 스피커는 운전석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스피커가 아니고 오히려 방해만 되며 오로지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스피커입니다. 이것까지 구동하려면 앞쪽 6개, 뒤쪽 6개, 서브우퍼 1개로 총 10채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어 스피커 구동을 위해 P6 얼티머트 이전 모델인 P6 MK2를 장착을 하고 서브우퍼 구동을 위해 헬릭스 M1X 원채널 앰프를 장착할 겁니다. 헬릭스 M1X는 이론 기준 RMS 1030W 고출력 디지털 앰프로 서브우퍼 구동 앰프 중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10채널을 구성할 수 있어 10개의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겠죠. 여기에 트위터는 포칼 유토피아 TBM 트위터로 교체할 거고 미드레인지는 같은 등급의 포칼 유토피아 3.5Wm으로 우퍼는 포칼 유토피아 6Wm으로 교체합니다. 서브우퍼의 경우 헬릭스 K12W 12인치 2개를 장착할 건데 K12W는 이움 듀얼로 FS가 32Hz이며 1큐빅 실드박스로 장착해도 20Hz까지 재생하는 가성비가 뛰어난 스피커입니다.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옵션 계산을 정리하면 프론트 스피커는 포칼 유토피아 M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이어 스피커는 기존에 사용했던 헬릭스 스피커로 교체한 후 프론트 스피커는 헬릭스 P6 얼티머트, 리어 스피커는 헬릭스 P6 MK2, 서브우퍼는 헬릭스 M1X로 구동할 겁니다. 헬릭스 P6 MK2와 M1X는 P6 얼티머트로 제어할 겁니다. 이 정도면 준 하이엔드급으로 소스 기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 차주분께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LDAC 코덱이 지원되는 아이파이 젠블루를 주 소스 기기로 사용할 겁니다. 장착되는 앰프의 출력이 RMS 기준으로 2000W가 넘는 고출력이고 차주분께서도 굉장히 큰 소리로 음악을 즐기시기 때문에 차량 내부 떨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서브우퍼가 장착되는 트렁크 부위 쪽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필요한 스피커 배선의 경우 순정 배선을 따라 설치하고 3M 신슐레이트로 차량 내부 전체를 마감해주면 차량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도 줄일 수 있지만 실내 트립이 떠는 소리를 줄일 수 있고 음압이 상승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면 소음을 줄이는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포칼 유토피아 3.5Wm은 순정 위치에 장착을 하고 기존 8인치 우퍼를 탈거하고 포칼 6.5Wm 우퍼를 순정 위치에 장착합니다. 도어에도 방진 작업과 함께 신술 작업을 같이 해주면 후면 반사음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정돈된 저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포칼 TBM 트위터는 챔버를 사용하여 대시보드 위에 청취각을 맞춰 장착을 하고 헬릭스 K12W 서브우퍼 2개는 실드박스 타입으로 트렁크에 장착합니다. 레인지로버 차량은 트렁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12인치 서브우퍼 2개를 장착해도 트렁크 공간이 충분합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는 공간에 앰프 세대와 아이파이 젠블루 블루투스 리시버를 장착했는데 순정 에어탱크와 간섭이 없이 설치하여 유지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며 차량 내부에 어떤 손상이나 훼손 없이 원상 복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고정했습니다. 설치가 끝난 후 테스트 과정에서 도어 트림이 떠는 듯한 잡소리가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확인해보니 도어 트림의 부직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직포의 역할은 전면 스피커 그릴망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어 도어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제거도 할 수 없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출력이 커질 경우 우퍼의 음압으로 인해 스피커 앞에 있는 부직포가 그릴망을 때려 잡소리가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퍼를 돌출시키는 배풀 작업을 진행합니다. 도어 배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아쉽지만 레인지로버 도어 배풀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워낙 고가 차량이다 보니 마감을 신경 써서 작업해야겠죠. 배풀 작업은 순정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도어 떨림과 같은 잡소리를 없앨 수 있고 음압이 최소 3dB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앰프와 스피커 설치가 마무리되면 가장 중요한 DSP 앰프 세팅 작업을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자동차 오디오 개선을 위해 우퍼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재생 주파수를 겹치지 않게 합니다. 순정 앰프에서 각 스피커에 어떤 주파수만큼 출력되는지 확인하고 스피커의 성능에 맞게 커팅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필터의 차수와 필터의 종류에 따라 크로스 주파수에서의 위상이 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순정과 전혀 다른 주파수로 커팅한 다음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개인 조정을 한 후 RTA를 보면 순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50Hz 근방의 깊은 딥이 보이는데, 이는 서브우퍼와 도어에 장착되어 있는 우퍼의 위상이 맞지 않는 것이고, 중저역대의 딥은 우퍼와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것이며, 순정보다는 훨씬 개선되었지만 중역대의 딥이 보이는데 이는 좌우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취덕을 중심으로 각 스피커의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도록 타임 얼라이먼트 작업을 해줍니다. 각 스피커의 거리를 측정하여 타임 얼라이먼트를 해주면 고역대의 피크와 딥은 개선이 되었지만 저역대와 중저역대의 딥은 개선이 없고 오히려 중역대의 딥이 커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3웨이 방식 스피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3웨이 방식이 세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결이 안 된 나머지 부분은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과 타임 조정, 올 패스 EQ를 통해 해결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타임과 위상 조정이 완료된 후 RTA를 보면 깊은 딥들이 채워져 빨간색 기준선에 모여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상이 맞지 않아 생기는 이런 딥들은 이퀄라이저를 아무리 조정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팅의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와 양을 확인한 후 파라메트릭 모드로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세팅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순정 상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자동차 오디오는 깊은 저음은 매우 풍부하지만 구민기 있는 80Hz 저음이 크고, 타격감과 관련된 150에서 200Hz의 중저역이 낮고, 보컬과 관련된 300과 700Hz의 중역대가 낮으며 상대적으로 너무 큰 중고역대로 인해 장시간 큰 소리로 음악을 듣기 불편했던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우선 출력이 5dB 정도 커졌습니다. 레인지로버 메리디안 자동차 오디오는 순정 상태도 작은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차주분께서는 더 큰 소리를 원하셨으며 5dB면 앰프 출력으로 2배 이상 커진 거죠. 가장 큰 개선은 타격감을 주는 중저역대 개선입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아주 낮은 저음을 풍부했지만 킥드럼과 같은 단단한 저음은 매우 부족했는데 이를 완벽히 개선했고, 보컬과 관련된 중역대가 플랫해져 여성 보컬이 선명하고 또렷해졌으며, 중고역대가 커서 큰 소리로 장시간 음악을 들을 수 없었지만 다른 주파수 대역만큼 충분히 조정되어 더 이상 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들리는지 앞서 들었던 비교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소리 크기로 비교할 건데 순정 상태는 볼륨을 더 올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순정 상태는 좌측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지만 튜닝이 완료된 소리는 위로 올라오면서 가운데서 들릴 겁니다. 특히 중저역과 중역 소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정 소리는 저음과 고음이 강조된 소리지만 튜닝이 완료된 소리는 타격감이 느껴지고 단단하게 들릴 겁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개선은 음성입니다. 오디오를 청취할 때 사용하는 스테레오 모드에서는 순정 상태에서는 음상이 없이 좌측 소리만 크게 들리고 우측 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오디오 튜닝이 완료된 소리는 스피커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고 소리가 보이게 됩니다. 눈앞에 악기의 위치가 보이게 되고 악기의 소리를 뚫고 보컬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튀어나오는 하이파이 오디오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은 튜닝이 완료된 후 녹음된 다른 음악들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사운드 메이커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차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bbage morning juice, avocado with pepper, pizza sometimes but zero coke. Not too many sugar free, not too salty, gluten free. Not too many sugar free, not too salty, gluten free. Not too many dairy free, not too salty, gluten free. Not too many dairy free, not too salty, gluten free. Healthy food every day. Healthy food every day. Acai bowl with coconut, low fat milk. Boil my broccoli with egg, chicken breast.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고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